최근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를 위한 어떠한 도구들이 있을까 관심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문의가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너무 많으신 이야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있어서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 생산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 그리고 최저시급 인상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부분들은 최근 한국을 가장 뜨겁게 만들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 키워드들입니다. 실은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IT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추구하느냐 하면 결국은 생산성이라는 부분들이 저런 위험 요인에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고 꾸준한 향상을 가져오길 바라는 점에서 저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위험 요인 안에서 기업 또는 기관들이 성장과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부분을 저희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낭비되는 자원을 줄인다라는 부분은 실은 일반적인 기업이나 조직에 있어서 경영 효율화 또는 생산성 향상을 꾸밀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고정비 절감을 가장 많이 하시죠. 인건비를 줄인다던가 아니면은 종이를 줄인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낭비되는 자원은 시간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동할 때 드는 시간, 이동 중에 들어가는 비용, 체력, 경비 이런 부분들이 다 실은 현재의 낭비되는 자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관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동하시면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자원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는데, 저희 알서파트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원격 근무 솔루션 리모트 웍스라고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슬로건이 변화가 필요 없는 혁신인데요. 변화, 혁신 되게 상호 모순적인 키워드인 것 같은데, 그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저희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화상회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회의 습관의 변화가 필요 없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보통은 혁신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걸 도입하고 또는 교육하고 하는 혁신을 위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들이 또한 낭비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구성원들이 이미 익숙해진 방식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더 생산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업무 습관을 유지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화상회의, 협업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명명을 지었는데, 화상회의란 왜 화상회의가 필요할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화상회의가 꼭 필요할까?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었는데 화상회의를 많이 쓰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잘 쓰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품질이 낮아서 또는 익숙하지 않아서 또는 어려워서 여러 가지 유행으로요. 네, 하지만 필요성이 있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렇게 화상회의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가장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은 듣는 것보다 보는 걸로 이해시키는 게 83%라고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습득한다는 거죠. 또한 비용 절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화상회의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도표들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여기저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화상회의가 왜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가를 한 번 더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저 그래프처럼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2015년도에 들어서만도 25%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것 역시 그 중에 있어서 특히 클라우드 시장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그렇다면 화상회의, 화상협업 필요하다는 거 가장 알고 원격 근무 성공하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많이 안 쓰이고 있을까요? 저희는 그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쌉니다. 품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UI가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즉
효율적인 화상회의 솔루션이 아니다 라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원격 근무를 위해서 저희는 기존과는 다른 아주 새로운 화상회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공적인 화상회의가 되려면 어떤 점들이 있어야 할까? 첫 번째, 직관적인 UI. 애기들도 스마트폰 교육 안 해도 한 3-4살만 되면 스마트폰 다루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할 수 있을 정도의 UI가 되어야 되고, PC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기능 또한 강력한 것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제여야 한다 라는 4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매뉴얼 없이 사용하고 설치할 필요 없고 다양한 협업 도구가 있으면서 기업에서 도입할 수 있는 가격을 맞춰주는 그런 화상회의 협업 제품이 있을까? 있으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리모트 미팅입니다. 저희 슬로건이 있습니다. 나와 기업을 바꾸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조금만 여기서 자랑을 하자면 오늘 있는 이 글로벌 상용 소프트웨어 공모대전 작년도 29회 때 저희가 이 제품으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말에 4차 산업혁명 대상에서 수상까지도 했습니다. 이건 조금 자랑이었습니다. 저희가 자신하건대 저희 리모트 미팅은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웹 화상회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 경험해 보셨던 화상회의, 화면이 그냥 그리드로 분할되던가 아니면 여러 명이 붙으면 느려지던가 기능이 제한되던가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저희 리모트 미팅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저희가 백문이 불여일견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영상을 잠깐 4분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효율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는 건축설계사 주영씨. 자신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집을 나서는데요. 그런데 며칠을 밤새워 준비한 포트폴리오가 그만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네요. 아무래도 오늘 면접은 실패한 걸까요? 하지만 면접관 김 과장의 표정은 밝아 보이네요. 왜 그럴까요? 그의 회사에는 아주 특별한 솔루션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웹 화상회의 리모트 미팅입니다. 주영 씨는 간편하게 초대 이메일을 통해 면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에 있던 포트폴리오를 공유해 프레젠테이션도 하면서 말이죠. 놀라운 솔루션이죠? 김 과장의 회사는 모든 직원이 적극적으로 리모트 미팅을 활용합니다. 출장이나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과 멀리 떨어진 현장, 거래처 등과의 회의를 위해 사용하죠. 재택근무 중이었던 설계사가 김 과장이 개설한 회의룸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출장 중이던 CEO도 쉽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죠. 설계사는 화면 공유 기능으로 작업 중인 시안을 함께 공유하여 협업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내용을 녹화할 수도 있으니 엄청난 시간의 절약은 물론이고 회의 내용이 왜곡될 염려도 전혀 없을 겁니다. 화상회의는 어떤 곳이든 어떤 디바이스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쉽고 강력하죠. 쉽고 강력하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와는 거리가 먼 현장의 소장님도 접속 코드만 입력하면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급한 현장의 문제를 본사와 함께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CEO는 해외 거래처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한 김 과장과 팀원들, 그리고 설계사도 아주 기뻐하네요. 아, 우리 주영 씨도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쉽고 강력한 협업 솔루션 리모트 미팅입니다. 자, 이렇게 웹 화상회의 협업 솔루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영상을 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앞서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저희가 20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리모트 미팅의 기존 것과 어떻게 기술적으로 다른가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드리고 이번 세션을 마칠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리모트 미팅은 HTML5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 표준화가 이루어져서 충분히 사용자분들이 도입을 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WebRTC라고 하는 차세대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WebRTC는 사실은 개발이 편하기도 하지만 또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WebRTC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기술이나 원격 기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술들이 복합되지 않으면 WebRTC 단독만으로는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WebRTC의 특수한 개발 기능을 갖고 있는 기업이 개발을 해야 하고, 그런 기업이 국내에는 채 몇 개 되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저희 알소프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이브리드 MCU, 어드밴스드 미디어 서버라고 하는 이 미디어 서버를 저희가 굉장히 자랑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회사 또는 기관에서 화상회의를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 제일 불편하고 호소하셨던 게 접속자가 많아지면 느려지더라, 성능이 확 떨어진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실은 이 접속 방식이 메쉬, 그 다음에 MCU 방식, 그리고 SFU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SFU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SFU 방식이라고 하는 건 중계 서버에서 PC 또는 모바일 기기에서 보내주는 영상들을 인디코딩을 하지 않고 바로 엔드 터미널, 즉 상대방 PC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단말기 PC에서 들어오는 영상들을 인디코딩을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접속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실은 MCU라고 하는 이 바로 위에 있었던 MCU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이 미디어 서버 방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접속자가 여러 명이어도 서버에서 인디코딩을 해서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만 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저패킷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서 PC의 부하가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데이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서버 자체가 그 모든 인디코딩 작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서버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래서 사용료 자체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장점들, SFU의 장점, 그 다음에 MCU의 장점을 모아서 하이브리드 MCU라는 형태로 어드밴스드 미디어 서버가 있고요. 큰 화면으로 보이는 메인 화면, 그 다음에 PIP라고 해서
같이 접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화면, 이 두 개의 레이어를 구분을 해서 두 개의 이미지 파일을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들은 더 다양하게 믹싱해서 보내줄 수 있고 데이터는 늘 두 개의 영상 패킷만 보내주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만큼 서버 구간은 떨어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AMS 서버가 다른 방식들에 비해서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아마 프린트물에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한 이 라운지 UX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흔히들 채팅을 생각해보시면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내가 대화를 할 상대방을 특정하게 지정을 하고 말을 걸어야 그때부터 세션이 연결되면서 방이 하나 생성됩니다. 채팅창이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99번 방까지의 가상의 회의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 99번 방에 미리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99번 방으로 들어오세요. 마치 회의실에 5층짜리 건물에서 내가 5층에 근무하는데 4층 회의실이 비어있으니까 야 4층에서 이따 3시에 회의하자 라고 하는 오프라인의 회의 습관을 그대로 UX를 담아서 옮겨놓습니다. 그 UX 자체가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 등록이 완료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업무 습관, 즉 회의 습관 자체도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주화자 감지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큰 화면으로 보여준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보안은 역시 엔터프라이즈급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아마존 AWS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뭐 암호화, 뭐 관리, 뭐 여러 가지 보안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도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지금 제가 25분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제 제가 프로그램북에 회의실용 저희 셋톱박스 장비도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소개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로지텍과 한국 최초로 LCP라고 하는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로지텍에서 자기네와 가장 궁합이 잘 맞고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국가별로 선정을 해서 파트너십을 맺게 되는데 한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로지텍과 콜라보레이션을 맺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이제 고민할 필요 없으십니다. 다음에 스마트워크 그리고 원격 근무에 최적화된 화상회의 레솔루션은 리모트 미팅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방식을 혁신하실 때 첫 번째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외부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사무실에 있을 때도 늘 연결시켜줘야 되고 옆에 대화하듯 화상회의를 통해 직관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원격 근무를 구축하실 때나 또는 주 52시간 근무 시대에 스마트한 워크를 하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세션을 좀 마칠까 합니다. 저는 그 알서포트의 이주명이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시다면 이쪽에 있는 이메일이나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필요하신 정보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